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추가적으로 이 명조의 360 우주력 명조를 이해하기 쉽게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신의 개념을 일단은 한번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신의 개념은 360 우주력에서는 일간과 원령을 중심으로 해서 일간의 통근 개념의 인신, 원령의 이 통천 개념의 이 용신을 중심으로 4개의 꼭지점을 바라보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우주는 강기, 그물망으로 형성되어 있죠. DNA, RNA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듯이 상반처럼 이렇게 꽈리로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좌우로 이렇게 이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이렇게 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 이것을 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2개가 이렇게 만났다. 2개가 만나면 이걸 거라고 그래요. 이 합충이 일어나는 건데, 합충파 형해가 일어나는 게 이게 이 거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상하 좌우로 해서 이렇게 살이 이렇게 만났을 때, 거기에 하나의 이 3차원의 개념이 형성이 되면은 신이 서요. 신이 통근이 되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28수 64개 8개, 그 다음에 천간지지, 그 다음에 64개 60갑자, 그거에다가 이 배당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융합 통일도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작게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큰 걸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당령과 사령, 태음, 태양 이게 일어나는 것을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빨라요. 지금 이 지구가 이제 사람이 안에 있죠. 살고 있죠. 이게 이제 여기에 그 일이라는 거에 써 있는 여기에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좌선을 하지 않습니까? 좌측으로 돌아요. 도는데 확대된 그림을 이놈을 보면은 지금 보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좌선을 하고 있지 않아요? 좌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걸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은 일단은 처음에 지구에는 이 막이 있어요. 막이 형성되어 있어. 그물망이. 지구의 지상에서부터 1000km까지는 대기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650km까지는 열층, 150km까지 1000km가 대기권이고, 아까 표현을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열층이 650km 지상에서, 그 다음에 중간층이 150km 정도의 위치에 중간층이 있고, 그 다음에 80만 킬로의 전리층이 있고, 그 다음에 70만 킬로의 자기층이 있고, 60만 킬로의 성층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30만 킬로의 오존층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부터 12만 킬로 상단의 대륙권이라고 이렇게 7개의 보호막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만이 태양에서 오는 빛이 이 7개 층의 매질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그렇게 형성이 안 돼요. 왜? 이 우주로 올라갈수록 영하로 떨어지거든요. 엄청 추워요. 빛이 있는데 왜 춥니까? 태양은 빛을 발산을 하고 있지만, 이 지구에서는 이 매질이 있기 때문에 이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열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일단은 기본 개념부터 태양에서부터 지구의 순수 광선, 태양의 에너지가 순수 광선이 공존하면서 이렇게 받거든요. 그럴 때 나타나는 그 에너지를 전자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광자라고 그래요. 광자. 그 다음에 태양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또 돌잖아요. 달이 이렇게 좌선을 해요. 좌선. 자전공전하면서 이 달이. 그러면 이 달에서 이렇게 오는 에너지는 태음이 태음. 달의 음의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구에 투영이 되죠. 투사가 되죠. 투사가 되는데 그게 전자라고 그래요. 전자. 그래서 지금 그 전자인데 이 달에서는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도는데 지구는 또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돌 때 이게 태양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지구로 들어오는 순수 광선의 에너지가 있고 그걸 오행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태양에서 달에 또 반사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투사가 되어서 태양의 에너지가 달에 흡수되어서 달이 흡수를 받은 에너지를 지구에다 쏘아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태음의 에너지, 작용광선, 즉 섞어진 에너지, 이걸 사령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당령이라고 그래요. 전체로 표현하면 원령이죠. 지구에 작용되는 에너지가. 그래서 1D 차원의 순수광선의 태양의 오행 에너지가 원령, 그 원령인데 이걸 당령이라고 그래요. 당령. 오행의 성쇠, 왕상사수유, 왕한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토항용사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원령에서 당령이라고 그래요. 당령. 이게.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이 합쳐져서 모든 걸 표현하면 원령이라고 그러지만 당령과 사령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2D 차원의 원률표로 보면은 사령, 삼음삼양이에요. 삼다소, 삼음삼양의 다소. 이걸 이제 지장간의 원리가 이제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태양 이게 자전하면서 이렇게 돌잖아요. 자전할 때 예를 들어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 이렇게 돌잖아요. 돌을 때 인월에 두르는 이때 공전하면서 인월의 위치에 지구가 가 있다. 그러면 그때 태양과 달의 에너지가 이렇게 지구에 투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 투사가 되면은 그 투사될 때 섞어지는 에너지가 들어와요. 그 하늘의 천간이 지지에 이 인월에 박히는 거죠. 투사가 되는 거죠. 투사가 될 때 그것이 여기 중기 정기로여서 지장간이 형성이 돼요.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전자가 이렇게 그 광자를 흡수하고 방출을 한다. 전자가 광자를 흡수하고 방출을 한다. 전자가 이게 달에서 태음의 에너지가 전자가 이 광자 그 오행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해서 이 지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직을 이해할 수 있고 자전 속도는 시간당 1669km로 가요. 엄청 빠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공전 속도는 107,160km. 1시간에 10만 km로 가는 게 1시간에 10만 km. 그러면 우리가 그 KTX나 뭐 비행기보다 엄청 더 빠른 거죠, 이게. 지금 우리는 그걸 진동을 못 느낄 뿐이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이 태양의 개념인 순수광선에서 여기 보면은 순수광선에서 이게 오왕성수의 대우주의 월령, 당령, 태양, 왕상사수유 이게 공전할 때 이렇게 받는 에너지, 공전할 때 받는 에너지가 요걸 이렇게 여기다 도표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령에서 통천 개념, 하늘 통천 개념이 용신이고 인간으로는 양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신 개념은 자전하잖아요. 자전. 이게 이 자전하고 있잖아요. 자전할 때 이 월교표가 있죠. 인월, 묘월,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월에 여기중기, 종기여서 이렇게 이때 달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이 섞어진 에너지죠. 이게 오행의 에너지가 들어와가지고 가불병정, 무기, 경신인계가 들어와서 달에서 받아가지고 자월, 오월 이 월에 이렇게 여기중기, 종기, 정기로 이렇게 받아서 지구에 투사를 하는 거죠. 투사. 지금 그리고 지구는 지축이 이게 우리 은하계죠. 이 우리 은하계의 그 기준점에 그 북극성, 흔히 말하는 북신이라고 해요. 이 북극성은 바뀌어요. 물병자리, 개자리 이렇게 계속 바뀌게 돼 있어. 5천년 대략 약 5천년 단위로. 그러나 그 북신의 기준점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구가 여기를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23.5도로 틀어져서 도는데 지축을 중심으로 해서 수직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삼천이라고 그러는데 이 삼천이 하늘이 3개 있다. 기준점이 3개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전자, 월이 광자, 일을 흡수하고 방출한다. 요게 이제 이 사주 원리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과학에서 말하는 전자가 광자를 흡수하고 방출한다. 이게 만물 변화 원리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작용광선, 기준광선, 이 태양과 태음을 이렇게 로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도표로. 공전과 자전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전은 태음의 개념. 왜 섞어져서 들어오는 에너지니까 월에서. 그 다음에 이걸 사령이라고 그러고, 당령은 태양의 에너지가 순수 광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공전할 때 받는 거니까 다이렉트로 받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정격, 종격, 비격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순역격, 그 다음에 종순역격, 그 다음에 비정순역격, 비정순역격, 비종순역격 이렇게 해서 이 격이 나눠져요. 그래서 쉽게 이 내용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전에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빨라요. 서로. 그리고 추명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걸 다시 확대해서 보면은 관점이 있어요. 사주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동양학의 원리, 그 다음에 꼭지점, 이 꼭지점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하로는 형상을 보는 관점이고 좌우로는 요게 좌우로는 음식,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균형점을 가지고 음양으로 보는 거고 상하로는 오행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3차원의 내위는 성격을 보는 거고 일간과 원령을 보는 거예요. 삼극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거를 격국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상하로 보는 형상, 오행은 신명, 이 신을 밝히는 거죠. 희약신, 약신, 그 다음에 기신, 병신, 상신, 이 신의 주사의 노름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디내의 석궁, 이거는 삼국은 격국이라고 그러고, 격기 국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디 전후, 이건 세대운이 이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간지로 보는 거예요. 간지로. 그리고 신사를 보고 인연을 보고, 그래서 신살의 인연은 이 사덕, 4개의 덕을 보는 거예요. 4개의 꼭지점을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주를 보고, 그 다음에 용신을 보는 거예요. 일간과 용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명과 운을 보는 거예요. 기륭 화복을 보는 거예요. 기륭. 그 다음에 3디 내의에서 격국으로 봤을 때는 육격, 비식 재관인다. 격. 피격, 식격, 재격, 비식재, 관격, 비식재관 인격, 그 다음에 답격, 이렇게 해서 육격을 보고, 그 다음에 지지를 보는 게 지지, 삼방삼위, 그 다음에 천간을 또 보고, 천간을 또 이렇게 천간과 지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우로 봤을 때는 중화를 보는데, 여기에 이제 이 기륭이 여기서 판단하는 게 기륭. 나머지는 관계를 보는 거고, 좌우 여기에서 중화를 봤을 때는 중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륭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종격, 정격, 피격, 그 다음에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분석해서 균형점을 보고, 그 다음에 1차원의 상하에서는 오행, 신을 보는 거고, 희신, 기신, 약신, 병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극비 원리로 보는 거고, 생하냐 극하냐, 그 다음에 그 오행이 조화를 봐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시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변화의 내외 전후에서, 제전후에서 시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시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내위에서는 성격 볼 때는 육격을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이 바라보는 관점을 보는 거예요. 이게 관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는 이게 당령이에요. 당령. 그 다음에 달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는 사령이에요. 근데 요거는 에너지는 요건 작용광선이라고 섞어진, 음양이 섞어진 에너지 두 개가 섞어져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 오행이 하나가 들어오는 게 하나가. 그리고 요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명조를 바라봐야 돼요. 그 명조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설명을 드린 거고, 그걸 이제 광자 전자로 이해를 하면 또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일리, 형상, 신명을 밝히고, 여기에는 1차원의 그 오행의 관점에서는 진동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진동하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은 음식 관점, 중화 관점이 있지만, 요거는 이제 왕복 개념, 또 확장해서 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D는 이렇게 3D를 회전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 변화는 정적이 일어나면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노직으로 보면은 1차원 운, 기, 형, 무형, 무한, 그 다음에 상형물, 무형, 상형물, 무물, 이렇게 무가 이게 이건 없을 묻지만은 완전히 없는 게 아니고, 안 보이지만 움직이는 에너지. 그게 이제 요즘 그
빅뱅 이후 사라졌다는 힉스 입자가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학의 위대한 이론이 이게 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혼백령 무, 이것도 무형 무한. 그 다음에 정기신혈, 이 네 가지 차원이 있어요. 정기신혈 이렇게 네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또 하나 설명을 드리는 게 태양과 달의 에너지를 이렇게 두르는데 여기 그 성신의 우리 이 지구가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간을 보는 거예요. 일간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 일간 그 자체 하나는 그 작용을 안 해요. 그러나 이 지장관과 지지와 이렇게 상호 교합 융합 작용하면서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지구로는 지구에서 조우로는 흔히들 우리가 조우론을 얘기하는데 이 지구 보호막 그 8개 층을 벗어나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우주는 영하권이잖아요. 영하권에서 올 때 운의 개념은 조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운의 개념은 우주는 영하권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운의 개념은. 그래서 오운에서는 조우론과 아무 연관이 없어요. 대우주의 그 용신 월령 당령인데 소우주의 인신 월률 사령인데 삼음 삼양 다소에 좌우 억부 희신 억부 좌우 억부 희기신 균형으로 판단할 뿐 다만 조우는 지구에서 인간 삶의 육기의 영향일 뿐이지 이 온도와 습도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이 건강 상태나 이런 것이 형성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운에서는 조우론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지구 이 8개 층을 벗어나면 영하권이라 운이 들을 때는 그 온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 조우라는 것은 인간 삶에 영향을 주는 거에 그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천문관법의 그 가장 핵심 꼬갱이의 로직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360여 우주력은 체를 보는 거고 365 만세력은 용을 현상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숙명론이 있고 운명론이 있고 창조론이 있다고 그래요. 숙명론은 우리가 받은 에너지, 영향이에요. 그 영향을 94%, 95%가 숙명론이에요. 사실은 인간 삶에. 그래서 누구나 성공한 사람들 끝말에는 항시 운이 좋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운명론은 내가 이렇게 이 변화 관계를 간파해서 자유지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거기에 적용을 해서 그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경영을 할 때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알고서. 창조론이라는 것은 뭐냐? 운명론도 있고 숙명론도 있고 창조론이 있는데 창조론은 이건 절적의 자유지를 가지고 나의 인간의 하늘에서 주신 달란트, 자유지를 가지고 이 천리에 순응하면서 가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잠재의식을 활용해서.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숙명론, 운명론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까 그 기의 관점은 태음, 삼음삼양, 지장간, 작용광선, 태음 이건 전자. 그 다음에 공전, 용신, 이 당령, 그 월령에서 당령이고 월령에서 이 사령이에요. 이 자전은. 그리고 이 공전에는 형, 태양은 형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태음은 기를 주관해서 형기상감이라는 로직이 있어요. 동양학에. 그래가지고 거기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태양은 오행성쇠, 왕상사수유 요 로직으로 기준광선이라고 그래요. 태양이고 이건 전자, 광자.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니까. 그래서 광자가 이리저리 움직인다. 전자가 이리저리 움직인다. 이 자연과학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과학에서. 그러나 이 동양에서는 이미 이 로직을 형성해놨어요. 전자가 광자를 흡수하고 방출한다. 이게 이제 이 전자가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고,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이 달에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달에서 태음의 에너지로 변화해서 지구에 쏘아주는 거예요. 이게 지장간 논리예요. 지장간 논리.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큰 틀에 절기가 있어요. 절기. 율려의 삼음삼양이 기고, 그 다음에 형은 절기, 오행으로 서로 권형을 보는 거예요. 이 노직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형은, 기는 율려의 삼음삼양이고, 이 다소, 기가 이제 만냐, 정냐에 따라서 이 기륭이 나눠지니까. 그리고 형은 절기, 이게 형은 당령을 말하는 거고, 기는 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오행으로 서로 균형, 권형을 찾아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홀로그램 원리로 설명을 하면은 기준광선, 적용광선, 태양, 태음의 광선, 당령과 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섞어져서 하나의 기준점이 또 에너지가 하나 들어오면 3D로 이렇게 딱 형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가 홀로그램 노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운기학에서 형기상감이라는 표현, 형기상감, 사천, 제천, 권형 이 개념이 있는데, 다시 설명하면 형기상감은 율려의 삼음삼양, 기는 기. 그 다음에 율려라는 거 유금율려가 있어요. 그 12가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세종대왕은 율려의를 만들어서 이 소리 음악에 정리를 했죠. 형은 절기의 오행으로 서로 권형을 찾아가지고 이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중화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천제천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사천, 그러면 땅에서는 제천. 이게 이 삼음삼양 원리로는 이 사해거름 풍목, 좌우소음 군화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신의 이름, 이음, 삼음, 이름, 이음, 삼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일양, 이양, 삼양이 있어요. 사해거름 풍목, 좌우소음 군화, 그 다음에 충미태음 습토, 그 다음에 인신소양상화, 그 다음에 묘유양명조금, 그 다음에 진술태양 한수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인신소양상화가 사천이다. 사천이면은 인신소양상화의 일양에 해당되는 사해거름 풍목이 제천이 되는 거예요. 사천, 제천 노진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령 자평명리에서 이제 원령을 당령과 사령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원령의 당령은 태양의 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고전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가 이 창작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원령의 사령은 태음의 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 시공융합명리는 시공융합 자평명리 길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원의 오행은 시간을 보는 거예요. 오행은. 그래서 신명을 밝히고 형상을 보고 그 운기를 보는 거예요. 운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D의 공간 관점, 음행 관점에서는 중화를 보고 권형을 보고 기륭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식을 보고
음식은 인간의 생명의 에너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음식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주역 관점에서 2D 관점, 주역 관점으로 크게 그 학술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고, 3D 시공 관점은 3극 격국 로직이에요. 내위로 성격을 보고, 요거는 시공 관점에서 크게 학문적으로는 정역 관점에서는 28수 원리로 보는 거예요. 운기에서는 60갑자, 간지 원리. 그 다음에 주역에서는 8개, 태극, 무국, 태극, 음양, 사상, 8개, 64개로 해서 주역의 학문으로 크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3D 관점에서는 정역이면 28수 관점에서 60갑자, 그 다음에 64개, 그 다음에 60낙가, 뭐 모든 걸 다 융합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D 대시 관점은 중해 관점이 공해 관점이고, 여기에는 이제 또 이 술적으로 나오면은 신살, 그 다음에 변화 관계를 보는 거고, 사주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천부경 수리 원리가 작동이 돼요.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시공융합명리는 사주, 육임, 태을수, 김은동갑, 육효, 구성, 자미두수, 풍수, 장명 이런 것을 명점, 합으로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로직으로, 하나의 진리로 이렇게 융합할 수가 있는 학문이에요. 그러나 365로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이 관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관계를 운동, 계절, 변화, 변동, 변혁의 관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8개의 지구 보호는 에너지층, 온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영하예요. 영하. 지구의 열은 빛이 통과할 때 매질 때문에 열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까 설명했던 거고, 그 다음에 사주 원리상 나오는 용어들인데, 통근, 통천. 통근은 인신의 개념, 일간의 통근 개념, 그 다음에 원령의 통천 개념, 감응, 자평, 업부로직을 이해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용신이라는 개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용신 개념은 통천 개념이니까 업부를 할 때는 희약신으로, 희귀신으로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평을 하는 거예요. 중화와 조화, 자평, 권영을 통한 창조, 생명 탄생, 현실 실용화의 개념을 물상과 성정으로 영상화해서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고, 오행의 음양, 상색, 상극, 상모, 1D 주관, 2D 균형, 3D 종역, 4D 정종비 다 이 로직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 방위, 변화, 변동, 변형, 위치, 힘, 에너지, 작용 로직을 또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행 관점을 보고 10간 12지지를 보고 태극, 음양, 사상, 8개, 구궁, 로직도 알아야 되고 60갑자 운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64개 괴요 변동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60낙가 6효에서 활용할 때 주역에서 활용할 때 이 64개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60갑자는 상수원리가 작용된 거예요. 이제 천간과 지지가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희공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60낙갑자, 그 다음에 28수도 알아야 되고 북신, 북두구성도 알아야 되고 천부수리, 자연수, 0에서 9까지 이 기수 서수를 알아야 되고 천부경 로직, 자연수 로직을 알아야 돼요. 무슨 수가 있냐, 이런 수가 있냐, 그 숫자로도 표현하지만 어떤 방법이에요. 방법, 로직들 그런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맥스웰 방정식에서
맥스웰 방정식이 증명한 게 전자기파, 빛, 입자와 파동, 빛광, 소리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빛광, 소리, 이 물질, 이 노직이 뭐냐면은 이게 마음의 9단계가 있고 9단계에서 정신이 있고 중해정신이 있고 정신의 내용이 있어요. 마음의 어머니는 정신, 정신의 어머니는 영혼, 영혼의 31700이 있고 영혼의 어머니는 빛광, 빛이에요. 입자와 파동도 있고 중성자 입자 뭐 여러가지 요즘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것들, 힉스 입자도 있고, 그래서 그 빛광의 어머니는 소리, 주파수, 입자, 이 소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소리예요, 소리. 그 다음에 소리의 어머니가 물질이, 소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물질이 생기는, 물질이. 이 지구의 우주에는 118개 원소가 있고 사라진 입자 2개,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60갑자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60갑자가 2개 음양으로 오면은 120갑자가 되잖아요. 근데 118개 원소가 있는 것처럼 동양학은 그렇게 미래를 아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시세계는 양자역학이고 입자와 파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시세계는 고전역학, 힘, 작용, 에너지 이런 거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고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중공무허, 무중공허 이렇게 볼 수 있죠. 공은 공색, 색은 보이는 모든 물질을 말하는 거고 공은 안 보이는 모든 것, 그 음양관계를 보는 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색은 공, 공은 색, 요게 서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공즉 시색, 요게 이제 음양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여기 불가적인 로직이 들어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시공융합명리의 우주융합 통일 원리는 이렇게 그 바라보는 관점에 로직이 이렇게 있어요. 로직이 엄청나게.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 천지인시로 이렇게 천지인중, 천지인시 이렇게 해서 광자, 전자, 중자, 본자 이렇게 또 제가 표현을 했는데 태양, 태음, 태중, 태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월성신, 천지, 오행, 음양, 삼극, 중무, 그 다음에 당령, 사령, 월령, 본령, 기중강선, 작용강선, 기중선체, 바탕 본점, 선면체점, 수리기하 좌표, 진동왕복, 회전, 정적, 상형물무, 무형무한, 운기형 무형무한, 혼백형 무형무한, 그 다음에 살거신 본, 그 다음에 형기령무, 정기신열, 그 다음에 일월신성, 명점신중, 절대론, 상대론, 현장론, 고한론, 그 다음에 토화작용, 상화작용, 금화교역작용, 중공작용, 시간, 공간, 시공, 중공, 중정, 하도락서, 정역,